아, 미안합니다. 무슨 일인지 또 해명을 해야 되잖아. 무슨 일이냐면, 왜 이렇게 너 아침이라 그런가? 왜 이렇게 부었냐, 얼굴이? 원래 살찐 건가? 쌤이 집에 저기를 했어요. 이사를 갔는데, 이제 좀 아파트 벽에 보면 창틀 있잖아. 베란다 뭐 이런데. 창틀 보면 창틀 주변에 창틀하고 그 아파트 외벽하고 그 틈에 실리콘으로 이렇게 다 테두리를 둘러놨거든요. 테두리를 둘러놔가지고 이제 그게 원래 몇 년 지나면 이게 다시 해줘야 돼. 삭어. 실리콘이 햇빛을 계속 받으면 이게 경화돼가지고 부스러지고 그러면 그 틈새로 이제 뭐 심하면은 물도 막 들어오고 비 오면 그게 아니더라도 겨울 되면 안에 찬바람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창틀하고 벽 사이에 틈을 막아놓은 게 이제 벌어지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 와서 이렇게 보니까 상태가 별로 안 좋길래 아 이거 그냥 한번 해야겠다 하고 지난번에 마침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는데 무슨 그 실리콘 공동구매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쌤이 그냥 알아봤을 때는 하려면은 되게 비쌌어. 50몇만 원, 60만 원 뭐 이렇게 줬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밖에서 아저씨들이 옥상에서 밧줄 내려가지고 그 창밖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창밖에 밧줄 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걸 하시는 거거든. 창문에 있는 실리콘 다 뜯어내고 다시 하시는 거야. 그래서 비싼데 이제 단지에서 공동으로 뭐 하는데 30 몇만 원에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쌤이 접수를 해놨다. 이제 막 겨울 되기 전에 해야겠다. 뭐 여름에 비 많이 오면은 혹시 모르니까 겨울 되면 이제 단열도 되고 신청해놨는데 이게 무려 몇 달 동안 소식이 없었어. 쌤이 중간에 한번 전화를 했더니 뭐 사람들 모여서 뭐 날짜를 정해가지고 뭐 한다고 뭐 그냥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한다고 그런 거죠. 거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라 뭐 저기였어. 몇 동 몇 호 맞으시나요? 우리가 남의 집 하면 안 되잖아. 그래갖고 동호수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뭐 이렇게 문자 와가지고 쌤이 그거 답장하느라 중간에 좀 그랬습니다. 온라인 수업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 이렇게 연락 올 것도 원래 학교 있을 때는 이렇게 쌤 번호로 안 해놓거든. 쌤이 연락 오면 수업 중에 전화를 못 받으니까. 근데 지금 온라인 수업 중에 그냥 이런 거 접수할 때 내 번호로 막 하는 거지. 쌤 안에 전화 받는 거 싫어하거든. 해놓으니까 막 하네. 미안합니다. 얘기하던 게 그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백신이 뭐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다. 막 90 몇 프로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사람 수를 늘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문제는 저거래. 이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뭐 어떤 사람은 이거 맞아봐야 2달도 안 간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제조사에서는 1년 동안은 효과가 있을 거다. 추측이죠, 추측. 아직 임상시험을 그 긴 기간을 지켜보질 못했잖아. 너무 급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이게 약효가 얼마나 가는지 또 이런 것도 있어. 당장은 부작용이 없는데 이게 늦게 나타나는 부작용들에 대한 검증 이런 것도 위험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환자가 생기고 있으니까 미국에 기사 났는데 지금 뭐 몇 명이 죽어? 27만 명? 사망자가 얼마? 뭐 어마어마해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빠른 속도로 사망하고 있대요.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죽은 미국인 숫자를 월별 사망자 수로 나눈 것보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망자 수가 훨씬 높대요. 그러니까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지금 피해를 미국이 보고 있다는 거지. 인명 피해를. 참 대처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이라고 합시다. 1인당으로 따지면 조금 얘기가 다르죠. 국민이 적고 그런 나라가 1인당 소득은 뭐 이런 데가 더 높아. 두바이 이런 데가. 그런 거 말고 그냥 국력. 총생산이 제일 높은 그 나라인데도 전쟁보다 많은 사람이 병으로 죽고 있다. 굉장히 참 실망스럽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너 지금 무슨 얘기 하려다 여기로 센 거야?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일단 약을 발매를 하는 거죠. 근데 웃긴 게 이걸 보다가 쌤이 이제 그런 거 나오면 막 관련된 기사를 막 찾아보거든. 막 게시판도 찾아보고 근데 막 이제 읽다 보면은 재밌는 기사들이 나오면 연관 기사 막 이렇게 찾아보고 그런단 말이야. 쌤이 그런 거를 자주 하다 보니까 난 궁금증이 너무 많어. 쓸데없이 호기심이 많아요. 과학자의 기본 자질이긴 한데
과학자는 아니고 과학교사지만 선생님 궁금하면 이게 엄청 잘 못 참거든요. 막 엄청 찾아본다. 그래서 나는 쌤은 잘 찾아요, 뭐를. 막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막 궁금해하시면 내가 되게 빨리 찾는다. 막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텐데 막 하고. 근데 재밌는 게 있었어. 이 두 개의 백신이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러시아 거는 좀 열애로 칩시다. 스푸트니크라는 백신이 나왔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믿지 않아. 러시아가 워낙 그동안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백신이 안정하다는 걸 믿지 않고, 미국에서 나온 백신은 일단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화이자라는 백신이 먼저 발표가 됐는데 이 백신이 유통 단계에서 극저온을 유지해야 된대요. 이 백신의 그러니까 인체에 투입하기 전까지 보관하는 상태에서 얘네가 요구하는 온도가 영하 70도래. 영하 70도. 영하 70도로 이걸 전 세계에 배달하고 그 나라에서 배달하고 뭐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런 극저온 배송 기술을 가진 나라가 한 군데 있대. 우리나라 기업이야. 진짜 신기하지 않아? 이름도 한국 초저온인가 이 이름도 되게 와닿던데. 한국 초저온인가 회사 이름이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런 기술을 예전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야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송할 수 있는 할 수는 있지. 막 액체 주스 부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럼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잖아. 근데 저렴한 비용으로 이게 뭐래더라? LNG를 운반할 때 액화시켜서 운반하잖아요. 큰 유조선, LNG선, 천연가스선, LNG 시추해가지고 거기다 싣고 올 때 거기에 냉매로 사용하던 애들을 폐냉매를 재활용해서 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대단해. 그래갖고 그 회사가 갑자기 떡상하고 있대, 주가가. 발표하는데 영하 70도가 필요하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영하 70도를 어떻게 운반해? 되게 비싸겠네, 운송료. 그랬는데 뭐야, 한국의 어떤 조그만 회사가 저렴하게 그런 걸 운송할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한 거지. 그 기술을 연구를 몇 년 동안 했다는데, 야, 그런 기술을 어떻게 연구했냐, 여기는? 참, 우리나라는 진짜 운대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남들은 코로나로 망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와중에 잘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신문기사가 또 연결돼서, 야, 진짜 대단하다. 회사는 정말 남들이 관심 없는 기술 연구해가지고, 야,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지난번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진단 진단 기술. 그것도 우리나라 기술 그 회사 이름 뭐였지? 되게 유명했는데 까먹었다. 내가 이게 문제야. 기억력이 안 좋아. 이해력은 좀 좋은데 너무 이해력이 몰빵돼 있어. 기억력이 너무 떨어져. 우리나라 회사였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진단 시약 만드는 회사도 예전부터 사스 때부터 연구를 계속 해오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이런 거 덕분에 코로나가 나왔을 때 굉장히 빠르게 진단 시약을 개발해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팔아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어, 이 회사가. 그래서 참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거야. 남들이 다 달려들면 늦죠. 경쟁도 엄청 치열하고 뭐가 지금 유망하다더라 가면은 이런 거 아니야. 힘들고 경쟁 치열해지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분야에 뚝심 있게 쭉 하던 사람들은 나중에, 근데 이게 좀 운이 따라야지. 그 분야가 빛을 봤을 때, 그런 게 이제 벤처기업이잖아요. 벤처기업. 어떤 기술에 아직 대기업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 저기는 아직 이렇게 시장이 크지 않아. 그럴 때 그런 데서 연구를 계속 하다가 그게 이제 각광받으면 그 회사가 확 크는 거지. 쌤 사촌 형도 그래. 쌤 사촌 형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나보다 몇 살 많어? 나이 되게 많거든? 형인데 나랑 몇 살 차이냐? 15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 근데 그 형이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갈 때만 해도 그 과가 그렇게 인기학과가 아니었어요, 사실. 이과 중에 조금 낮은데, 우리 형 비하 발언인가? 하여튼 그렇게 인기과는 아니었거든? 근데 그 형이 졸업하고 나서도 그게 그렇게 인기과가 아니었어. 원자력이 우리나라에 그때 원자력 발전을 하네, 마네, 위험하네,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 이제
그래서 전망은 좀 있을 수 있다 뭐 이 정도였는데 야 이게 떡상한 거 아니야. 그 형이 졸업하고 나서 막 그 형 졸업하고 나서 모셔가려고 막 와 그 원자력 연구하는 이런 데서 막 서로 게다가 서울대잖아. 그 형 어떻게 서울대 갔냐? 중학교 때까지 깡패였는데 동네 깡패.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사촌 형이 졸업할 때 막 각종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막 집 줄게 차 줄게 뭐 유학 보내줄게 막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그 형이 근데 그런 거 뿌리치고 국가연구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겁내 잘 나가요. 지금 대덕 연구단지로 뭐 가서 거기서 뭐 높은 자리에 있다고만 들었어. 연락 끊긴 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막 그래서 이렇게 막 외국에서 박사도 하고 막 그러던데 그 형도 그 원자력 공학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막 각광받는 그게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 내가 지금 이런 사람들 있지. 좀 성적 맞춰서 약간 비인기 학과 가는 사람들. 모르는 거야. 언제 뜰지 몰라요. 생명과학이 이렇게 인기 있을 줄 알았나? 옛날에 이렇게 바이오 산업 각광받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옛날에는 생명과학 별로 인기 없었거든. 옛날에 물리가 짱이었는데 생명과학 지금 떡상해. 지금 생명과학이 제일 인기 많잖아. 그쵸? 약대. 야, 약대는 진짜 기가 막힌다. 와, 나 진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라떼는 말이야. 와, 라떼는. 내가 쌤이 또 니네가 올해 대학 가면 몇 학번이냐? 뭐야, 니네 21학번이야? 21학번? 야, 학번으로 치면 나랑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이상하다. 야, 너네 대학 가면은 21학번이지. 너네랑 나랑 19살 차이지. 나 99학번인데? 왜 학번이 22년이나 차이 나냐? 잠깐, 이상한데? 아, 너네 몇 살이야? 아, 아니지. 너네랑 나랑 21살 차이. 못 들은 걸로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쌤이 빠른이라서 학번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구나. 뭐야, 괜히 이거 편집해야겠다. 기분 나빠졌어. 근데 괜찮아. 난 동안이니까. 그리고 난 운동 꾸준히 해서 신체 나이도 젊을걸? 아닌가? 뭐 그래. 무슨 얘기가 더 여기로 왔지? 약대. 와, 씨, 그때 쌤 친구들 중에 진짜 공무원 애들이 약대 갔었거든? 공부 못한 것까지는 아닌데 공대보다 훨씬 낮았어요, 약대가. 공대 못 간 애들이 약대 갔었단 말이야, 막. 약대 가가지고 약대 가서 뭐하냐, 약사하냐. 그런데 이게 그때까지는 약사가 힘이 별로 없었어. 그냥 그랬는데 걔네가 졸업할 때쯤 돼서 의약분업이라는 게 시행됐어요. 의약분업. 그전에는 왜 약사가 인기가 없었냐면 병원에서 약을 다 줬어. 뭐 동네 소아과 가잖아? 동네 내과 가잖아? 내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고 약 받아서 나왔어요, 병원에서. 근데 지금은 어때? 처방전을 받아서 반드시 약국을 가야 되잖아. 이게 의약분업이 시행된 거야. 의사와 약사의 업무를 완전히 분리시킨 거야. 야, 왜 의사가 니네 약까지 짓냐? 의사는 처방만 해. 처방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뭐 이런 거잖아. 이게 처음에 시행될 때 의료업계에 반발이 엄청 났는데 시행이 됐죠.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되면서 약대가 미친 듯이 뜬 거야. 약사들 매출이 엄청 폭등한 거지. 모든 병원이 짓던 약을 못 짓게 된 거야.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그 동네 약국들이 막 논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갖고 약사 떡상. 이러더니 약대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약대가 훨씬 높죠. 그래갖고 그때 공부 못하던 애들, 우리 반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 약대 가고 그래 놀리고 그랬는데 걔네 지금 약사 돼가지고 와, 진짜 빡치는 건 걔네들이야. 공대 갔는데 졸업했는데 취직 안 돼서 다시 약대 공부해서 늦게 들어간 애들도 있어. 약학 전문대학원 피트 봐가지고 파마시 뭐 무슨 시험 있어. 그 약 뒤늦게요. 자기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 약대 나와서 약사 이미 됐는데 공대 나와가지고 막 취직 안 돼서 아이씨 안 되겠다, 공부해서 약사나 돼야겠다, 다시 공부해서 걔네들도 몇 년 늦게 약사 된 애들 친구들도 있어요. 쌤 친구 중에서도 있어. 엄청 빡치겠지? 인생은 이런 거야. 니네가 지금 여기서 혹시 막 과가 뭐 잘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대충 점수 맞춰갔는데 거기가 떡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분야가 뜰지 아무도 몰라. 예상은 하지. 뭐 앞으로 뭐가 뜰 거다 예상은 하는데 예상치 못한 과가 확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대는 진짜 그 의약분업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떴지.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팍 때려치려고 그러지 말고 존버는 승리한다. 이거 막 딴소리 하는데 또 시간 겁내. 아니지. 나 이거 한번 끊었잖아. 그럼 지금 잡담을 겁내 오래 한 거네. 자, 이제 수업 시작합시다. 맨날 이런 식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도플러가 완전히 끝나고 교과서 154쪽 전자기파의 발생과 수진에 대해서 할 건데 여기는 좋은 게 있어. 수학이 하나도 1도 등장하지 않아요. 수학이. 개념만 합니다. 개념만. 이게 작년에도 그러니까 지난 교육과정에서도 이거를 다루지 않았어요. 깊이 안 들어갔어. 예전에 라떼는 말이야. 쌤이 물리 배울 때는 이 전자기파에 대한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공진회로라는 걸 배웠어요. 저항과 우리가 지금 각각은 다 배웠다. 저항 배웠죠. 그 다음에 그 축전기 배웠죠. 축전기 배웠지. 그리고 솔레노이드 코일 배웠죠. 코일에서 전자기 유도로 유도전류 생기잖아. 축전기에서 저장하잖아. 전화. 그리고 저항은 그냥 그 전기 뭐 소비해서 하는 거고. 이 세 개를 각각 배웠는데 이 세 개를 연결하면 좀 복잡해져요. 교류 회로에다가 이 세 개를 회로에 연결하면 조금 어려운 현상이 벌어지는데 교류가 계속 이 사인 형태로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잖아. 이 전류를 그런 데다 흘려주면 저항만 있을 때는 단순한데 이 축전기, 콘덴서라고 부르는 콘덴서, 축전기하고 코일, 솔레노이드라고 부르는 코일이 포함되면은 이게 굉장히 수학적으로 어려워져요. 막 사인, 코사인이 들어가면서 막 복잡해지거든? 미분도 해야 되고. 근데 그 부분을 너무 어려워하니까 빠졌어. 난 고3 때 그거 진짜 어렵게. 그 쌤이 고3 때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진짜 물리는 진짜, 물리2는 진짜 어렵구나 생각하면서 막, 선생님, 물리쌤한테 막 좀 깊이 질문하면 물리 선생님 막, 이렇게 잘 몰라서 막 대학교 교수님한테 막 질문해서 알려주시고 막 그랬었어. 대학원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몇 번 등장했었죠? 그래서 막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막 얘기하는데, 야, 씨, 그때 니네가 물어봐도 나 몰라가지고 교수님한테 여쭤봤잖아. 막 이래. 그런데 진짜 훌륭하신 분이야. 교수님한테까지 여쭤보셔가지고 이렇게 답변해 주실 정도면. 근데 그랬었는데, 이 부분이 어려워지니까 빠지고 급기야 이제 여러분 때는 아예 수학적으로 전혀 다루지 않고 개념만, 상식, 이제 전자기파가 뭐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 주변에 이제 라디오, TV 이런 거 송수신하는데 전자기파가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런 식이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그냥 상식으로 들으면 됩니다. 쌤도 부담 없고 너네도 부담 없고. 자, 전자기파라는 거에 대해서는 1학년 때도 잠깐 배웠고 2학년 때도 잠깐 언급했어요, 쌤이. 우리 2학년 때는 저거 배울 때 전파, 전자기파, 뭐 X선, 감마선, 뭐 가시광선, 적외선 뭐 이렇게 쭉 배웠잖아. 그치? 그거 했을 때 잠깐 설명했는데 시작은 이겁니다. 패러데이가 변화하는 자기장은 전기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알았죠. 변화하는 자기장은 전기를 만들어내. 유도전류. 전류라는 거는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전기장. 근데 앙페르가 또 이런 걸 했어. 전기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성된다. 그럼 패러데이가 가만히 보는 거야. 사실은 패러데이는 이걸 설명한 거지. 자기장이 전기를 만들어낸다. 전자기유도, 패러데이 전자기유도. 자기장이 전기를 만들어낸다. 다음에 앙페르는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앙페어 법칙. 오른손 막 했잖아.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근데 나중에 이 천재들은 이게 달라.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지금 말하는 맥스웰도 그렇고, 맥스웰은 전자기학의 아버지 아니야. 전자기학을 집대성했어. 집대성해서 그 전까지 있던 이론들을 모아가지고 공통점 이런 거 딱 해서 공식을 딱 찾아가지고 빡 정리해서 그냥 맥스웰 방정식 4개로 전자기학 끝내버린 거 아니야. 아인슈타인도 그 전에 이게 했어. 광전효과? 그걸로 노벨상 받았는데 이 광전효과라는 걸 헤르츠, 진동수의 단위 헤르츠가 먼저 발견했어. 빛이니까 왜 전기가 나오지? 근데 그냥 그걸로 끝난 거지.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보다가 이거 빛의 뒤에 할 거야? 이거 빛이 입자라는 거로 해야 설명되는데 이런 식이지. 맥스웰도 이 패러데이랑 앙페르 법칙을 딱 보면서 잠깐
야, 패러데이 말대로 하면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들어. 앙페르 얘기하면 전기가 자기를 만들어. 그럼 이게 계속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전기를 만드는데 이 전기는 자기를 만들고 이 자기는 또 전기를 만들고 이 전기는 자기를 만들고. 근데 변화하는 자기장. 자석을 코일에 가만히 댔을 때는 이도저리 아니라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교류는 계속 전류가 흐르잖아. 그럼 교류가 한번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자기장이 변화하는 자기장이 생겨. 근데 이 변화하는 자기장이 있으면 전기가 흘러. 그럼 전류가 흐르면 또 자기장이 흘러.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야? 해서 전자기파라는 형태를 상상해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막 이 천재지 이걸 막 계산했는데 이 파동이 만들어져서 전파되는 속도는 계산해 보니까 광속인 거야. 이 파동 이런 걸 상상하고 그리고 이랬거든. 패러데이나 앙페르는 다 발견한 건 그거야. 전기와 자기는 90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전기장이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은 이쪽에서 생기고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면 전류는 또 이렇게 90도의 관계로 흐르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 맥스웰은 이런 상황을 상상해낸 거죠. 자, X축, Y축, Z축이 있으면 자, X축 Z축이 있으면 자 변화하는 전기장이 만약에 교류가 이렇게 되잖아. 전기가 슝 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선을 몇 개 그을게요. 그럼 너네가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거든. 이게 얘가 전기장의 전기장. 자, 전기장이 이렇게 교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전기장이 흐르면은 이 전기장은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근데 이 자기장은 전기장과 90도 관계하니까 얘는 이런 식인 거지. 얘를 이렇게 그리면 너네 이게 입체적으로 이해가 잘 된다? 개 신기하죠? 뭔가 뿌듯해 그리고 나면 뭔가 좀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영원하지 않더라도 한 번만 발생해도 이런 일이 생긴다? 이게 무한히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전류가 한 번만 딱 진동을 해도 이 자기장이 생기는데 자기장이 변화하잖아. 셀렉트하겠다. 그럼 자기장이 변화하면 주변에 전류가 흐르잖아. 그게 패러데이 법칙이 아니야. 그럼 걔 때문에 전류가 또 흐르는 거야. 근데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지잖아. 이 짓을 계속 지가 반복하면서 나갈 것이다. 주변에 방해받는 게 없다면 무한히 뻗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내면서 이 나가는 속도가 이게 자기장인데 계산해 보면 이거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대학교 가서 배우세요. 전자기학 할 때 배워요. 계산하다 보면 그게 C가 나온다. 아니 그걸 C라고 정의하는데 그게 광속이랑 같은 거야. 이 속도가 C인 거야. 그래서 맥스웰이 뭐야 전자기파가 왜 속도가 빛의 속도랑 똑같냐 계산해 보니까 그럼 빛도 전자기파 아니야? 그래서 빛도 전자기파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얘 매질은 없다. 현재까지 없다. 이거 밝혀내려고 엄청나게 많은 과학자들이 도전했는데 현재까지 결론은 매질이 없다인데 혹시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왠지 좀 기분 자녀는 좀 이렇게 어감이 강하지 않은데 개자를 붙이면 욕이 돼버리잖아. 하여튼 자녀들이 배울 때는 전자기파의 매질이 밝혀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이렇게 나가는 현상을 이런 걸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고 전자기파는 전기장 빨간 거와 자기장 파란 게 서로 90도 각도를 이루고 무한히 뻗어나간다. 이런 걸 전자기파라고 한다. 그럼 전자기파는 어떻게 만드느냐? 변화하는 전기장만 만들어주면 돼요. 변화하는 전기장. 전기장이 그럼 제일 쉽게 만드는 건 이거야. 전자 하나 갖다 놓고 이 전자가 위로 가. 그러면 전자의 움직임이 위면 전류는 어디로 생성된 거야? 아래로 생성된 거죠. 그렇지? 근데 얘가 계속 아래로만 생성돼서는 전류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 뭐 빠르게 약간 변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얘를 여기로 갔다가 얘를 아래로 다시 내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때는 전류는 위로 흐르는 거지. 그럼 얘로 갔다가 또 이렇게 또 다시 위로 올려. 그럼 전류 아래. 그럼 전류의 방향이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계속 바뀌잖아. 이게 교류잖아. 제일 간단하게는 전하를 진동시키면 돼요. 전하가 제자리에서 띠용 진동시키면은 주변에
이 전기장이 변화하면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그 변화하는 자기장이 전기장을, 이게 주변에 전자기파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거를 기계적으로 하면 교류를 흘려주면 돼. 교류. 자, 이렇게 전하를 진동시키든지 아니면 단순하게 교류를 연결해 놓고, 회로에는 항상 저항이 있어야지 회로가 성립되니까, 여기다가 판때기 2개, 축전기 그냥 빈 공간에 이렇게 놔두면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럼 여기에 빈 공간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럼 이렇게 흐르면은 우리 앙페르 법칙에서 요렇게 흐르면 주변에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겠지? 근데 전류의 방향이 교류니까 일로 쏙 바뀌어. 그러면은 일로 바뀌어. 그러면 자기장 위로, 전류가 여기서 위로 오르겠지. 그럼 얘는 또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겠지. 변화하는 자기장이 생기죠. 변화하는 전기장, 변화하는 자기장.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기파를 만들어내더라.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 교류를 1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60번 바뀌는 60Hz, 우리나라가 60Hz 교류를 쓰고 있죠. 뭐 유럽의 어느 나라는 50Hz를 쓰는 데도 있어요. 그건 발전기를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1초에 60번짜리 교류를 흘려주면 여기에 전기장이 60번 바뀌는 거야. 그럼 자기장도 60번 따라서 바뀌겠지? 60번 진동하는 그 정도의 진동수를 가진, 자, 근데 봐봐. 전자기파의 속도는 무슨 속도야? 빛의 속도지. C야, C. 근데 파동이니까 V는 람다 F라는 식이 성립하죠. 이건 복습 안 하겠습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원래 시간분의 거리인데 시간분의 1이 진동수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서 빛의 속도로 정해져 있는데 내가 저기 진동수를 내가 조절하면 결국 뭘 조절해서 파장도 조절할 수 있지. 파장도. 진동수를 높이면 파장은 짧아질 거고. 그럼 진동수를 높인다는 건 뭐야? 센 전자기파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방사선까지는, 방사는 붕괴할 때 나오겠지만, 어쨌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전자기파를 생성해낼 수 있는 거야. 원리는 간단해요. 이렇게 교류 회로에다가 얘를 연결해서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교류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 자, 내가 지금 앞에 것까지 하면은 이게 몇 분 지난 거죠? 나 앞에 몇 분 찍었지?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 다음 얘기할 게 그거거든. 이 전자기파가 이렇게 만들어져. 만드는 건 이런데 이 전파라는 게 공중에 떠다니면 우리가 그 전파를 캐치해내서 수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신. 이 전파가 이런 모양이었다는 걸 알아내서, 또는 FM 라디오 뭐 109.9MHz, 109.9MHz짜리 전파를 이 공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FM 주파수 중에 109.9짜리를 잡아내야 우리가 그 소리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듣는 방법도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이 설명이 조금 길어요. 여기서 한번 끊는 게 낫겠습니다. 자, 전자기파를 만드는 건 이렇게 만드는데 이 전자기파 돌아다니는 이 쏜 전자기파를 잡을 때, 수신할 때는 어떤 원리가 필요한지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늘 영상이 좀 짧겠네요. 아까 나 한 5분 찍었나? 그래도 30분이 넘었네 벌써. 자, 그거가 할 때 필요한 게 공진 주파수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공진. 전자기 회로에 공진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좀 낯설고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자기파를 수신하는 데 필요한 공진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하면 전자기파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마지막에 있는 볼록 렌즈는 그냥 안 하고 넘어간다 그랬어. 이게 뭐 내용이 별로 시덥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넘어가면은 이제 큰 단원이 하나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수능이라 선생님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수능 기간 그 일주일 동안은 영상을 올려도 여러분이 안 볼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혹하잖아. 우리 시험 전에도 일주일 자습 주는데 수능 전에 계속 진도 나가긴,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다행히 우리 물리 2를 응시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지난번 조사할 때 진지하게 응시하는 사람. 그래서 물리 1은 꽤 있었거든. 한 30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다음 주는 올해에 여러분이 봤던 그 모의고사나 학력평가 있죠. 3월, 4월, 뭐 6월, 뭐 9월, 10월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들 한 수업 때 하나씩 그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해설지랑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한 사람은 풀어보고 아닌 사람은 뭐 추석 체크하고 자기 필요한 공부하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는 선생님이 전자기파 마무리하는 영상을 찍고 그 다음 주 수능 있는 일주일에는 그 기출문제를 문제지와 해설지로 올려놓을 테니까 뭐 풀 사람 풀고 말 사람은 자기 공부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는 안 지워야겠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써먹을 그림 잘 그리지 않았냐? 이런 그림 보면 기분이 좋아져.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린이들 수고했습니다. 물 봐. 마스크 잘 씁시다. 네. 나 마스크 쓰고 수업해야 되나? 네, 물 봐.